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EID와 이트로만 얘기를 해서 다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디스커버리라든지 여러 종목들 그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두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다양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특히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면서 굉장히 좀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에 영향이 있기는 있었다고는 치더라도, 그래도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될 자리에서 여전히 밀려버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이스하게 붐업이 좀 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작년 3월 이후에 6일 연속 하락인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었고, 코스닥은 일주일, 그러니까 7일 중에서요, 거래일 기준으로 5일 정도를 상승하는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코스닥과 코스피의 행보가 좀 다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보시면 이제 우리 시장은 0.38%, 0.21% 이렇게 좀 다른, 코스피와 코스닥의 다른 흐름을 이어갔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도 큰 무리 없이 플러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 종합 지수라든지 니케이, 그리고 대만, 항생, 이런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좋진 않았던 흐름이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재 어찌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아직도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서라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전 세계 그 확산세가 그쳐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조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관련 주식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 주식들이 아직도 시세를 좀 받는 이유기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그 EID와 이트론이 조금은 더 희망이 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열린뉴스통신이라는 미디어가 정확하게 제가 아주 자주 접하는 그런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익숙하진 않은 매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WHO가 9월 중순까지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승인을 예상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근거는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르앙겔라 시마호 WHO 사무차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을 밝혔다. 그죠? 코백스라는 것이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조금은 낙후된 국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공급을 하려면 어찌됐건 스푸트니크 V 백신이 공식적으로 WHO라든지 EM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승인이 안 나고 있고, 전 세계 63개국 정도였나요? 많은 나라에서 이미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WHO와 EMA에서 이렇게 승인이 안 나고 버틴다라는 것이 좀 납득은 좀 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아직은 긴급 승인하면서 쓰지 못하고 있고요. 해서 아마 근시일 내에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벌써 8월입니다. 8월 벌써 지나갔고, 한 달 뒤면 9월 중순인데, 원래는 이제 7월 정도에는 승인 났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좀 주가에도 좀 꼬이는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었고요. RDIF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RDIF 직접 투자 펀드입니다. 여기서도 화이자와의 교차 접종을 좀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교차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임상을 통해서 밝히고 명확하게 부작용 없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이 스푸트니크 V하고 백신하고 타 백신들하고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요. 하나 좀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네요. 리비아 국민분들이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진입니다. 뉴스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공신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각 국가마다 국가의 어떤 국력에 따라서 조금 더
검증된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금은 불안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뭐 백신을 맞는 것이고 뭐 그렇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어쨌든 60개국 이상이 지금 맞고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직 완전히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슈팅 나오든 뭐 하든 간에 아마 가타부터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가는 느낌이 좀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가 외국인이 1조 8천억을 팔았어요. 굉장히 지금 금액을 크게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520억 순매수했고 코스닥은 310억, 기관은 830억 이렇게 했는데요. 뭐 코스피는 계속 어쨌든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개인들 이 계속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좀 이탈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심상치는 않아요.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의 축소가 예측되어진 어떤 지표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뭔가 뭐랄까요, 투심이 좀 악화되는 듯한, 특히 이제 외국인 기준으로요. 환율도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계속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좀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320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열려있지 않을까. 3208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많이 빠져도 3188포인트 3000포인트 3200포인트 조금 언더로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내 그동안 행보를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반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코스닥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반등이 좀 시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21평선을 한번 살짝 눌러주고 제대로 다시 반등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다. 다만 코스닥의 이 매도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코스닥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트론과 EID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특이사항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되게 스코프를 좀 좁혀서 봤었죠. 이렇게, 그죠? 좀 넓혀서 볼게요. 오늘은요. 쭉 보면 이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상장일이 한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 8년 뭐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이 갔을 땐 6,900원까지 갔었습니다. 어떤 이슈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승들이 뭐 반등이 시작으로 나왔습니다만 쭉 밀리고 나서 완전히 지금 사실은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 시발점이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물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평선을 보면 그다음 630원 정도 라인이 쭉 보면 여기 이런 라인에서도 상당히 좀 지지가 됐었던 라인입니다. 630원이라는 라인이 더 땡겨보면 그때는 뭐 더 높았으니까요.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한 630원 정도 라인이 지지가 됐었던 라인인데 이제는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630원이라는 라인에서 제대로 된 돌파 시도를 두 번 정도 했었는데 밀렸었고, 여기서는 물론 840원까지 갔지만 다시 이내 밀리고 다시 재차 계속 뚫어 내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잡아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거지로 또 올리는 것도 있고, 이게 뭐 굉장히 다양한 다단한 이유로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하는데, 최근에는 워낙 뭐 유상증자며, 그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전환사채 등등등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뭐랄까요, 다양한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비싸게 파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됐건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좀 슈팅이 나왔을 때 그런 물량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EID라는 종목 예전에 알았었나 돌이켜보면 잘 몰랐어요. EID라는 종목. 근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그죠? 스푸트니크 V 백신하고 엮이면서 한국 코러스에 투자하면서, 그죠? 이트론과 EID, 뭐 이화전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군으로 묶이면서 가는데, 그런 흐름에서, 그런 어떤 흐름에서 만약에 좀 종목이 상승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시점에서
어떤 재료와 이벤트가 노출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미 두 차례나 갔었죠. 250원짜리가 뭐 800원까지 갔으니까요. 갔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630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몇 번씩 지금 치고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봉이 좀 나와주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이 WHO의 승인이 나고 EMA 승인이 나서 실제로 그 백신 전 세계에 좀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 공급하는 많은 어떤 위탁 생산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선 한국 코러스라는 회사 그죠? 뭐 그런 회사가 한 꼭지를 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은 재료는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음봉 양봉의 느낌보다는 어떤 이런 흐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흐름이 깨져서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그 깨지고 나서 이렇게 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 거래량이 만약에 실리면서 음봉을 쫙 맞았다면 소위 말하는 좀 답이 없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 흐름을 지금 보인다라는 것은 아주 신뢰할 만큼의 이런 하락은 아니지 않냐.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이렇게 좀 돌려 세웠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한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8월이건 9월이건 어쨌든 계속적인 백신에 대한 이슈는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은 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순매수 현황을 보면 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막 시그널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수량으로 좀 볼게요. 수량으로 보면 최근에 이런 수량들을 봤을 때 어쨌든 뭐 외국인이 또 이틀 정도는 순매수를 해줬고요. 그죠? 순매수를 좀 해줬고 뭐 아주 많은 엄청 많은 수량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씩 또 사고 팔고 하는 흐름에서 보태주고 있다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뭐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트론도 한번 볼게요. 이트론은 사실은 이 지지라인이 정확히 되어 있는 종목이죠. 1차적으로 750원 정도, 2차로는 이 670원 정도 라인을 정확히 구축을 해주고 여기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두 종목 다 22평선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2평선을 돌파하면서 5위평선과 22평선 정별이 된다면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흐름들 주가 흐름들을 보면 22평선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하는 흐름들 그죠? 이게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을 수는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또 밀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22평선 돌파 후에 안착되는 흐름이 나오면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되게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2평선을 좀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을 쭉 봤을 때 결국에는 22평선 돌파 여부가 그죠? 여기서 좀 못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제대로 한번 돌파하나 싶었는데 돌파를 못하고 또 밀려버렸고 여기서 다시 한번 세웠다가 그죠? 어쨌든 22평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사실 이격도도 나름 이 장기 평선인 300이평선과 이격도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 같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에 대한 흐름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시기라든지 어떤 재료를 붙여서 가느냐는 모르겠어요. 그게 꼭 스푸트니크 V일까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간헐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잔펀치에는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굵직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주목될 만한 기사가 아니면 과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이렇게 주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좀 잡고 본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틀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 좀 수비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뭐 기관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요렇다는 말씀드리겠고, 차트상으로는 지금 지지라인 잘 형성해 주면서 다시 한번 21평선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 한번 쳐주고 나서 밀렸다가 살짝 오늘 윗꼬리 달아서 양봉은 아니지만 살짝의 윗꼬리를 좀 물량 소화해주는 흐름입니다. 과매도권에 지금 완전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상승에 대한 다시 한번 좀 흐름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강한 상승이 내일 나오긴 쉽지가 않고, 주말간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월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요런 때부터 한번 다시 조금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건 흐름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한번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틀 전이었죠, 3일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구나. 오늘하고 어제 그제였죠. 그때 이렇게 좀 시간을 달릴까 해서 상한가를 다 말고 나서 오전에 갭 띄워놓고 밀어버렸는데 그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상 물린 물량들이나 이런 물량들이 쫙 쏟아지면서 팔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흐름은 아니었다. 그냥 툭 치고 물량 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좀 조만간 좀 좋은 좀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코로나가 워낙 심합니다. 건강 정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어쨌든 남은 주말 이제 기다리게 되는 이번 주 주말에도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시장 마감 후에 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편하게 좀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